자, 다음 부등식 풀어봅시다. 일단 진수 조건과 밑 조건 체크 좀 해볼게요. 밑부터 갈까? 밑을 보면 x가 일단 양수여야 되는데 1은 아니어야 해서 0과 1 사이거나 아니면 아예 1보다 큰 것으로 범위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진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게 있지. 자, 진수도 4-x제곱이 양수여야 하고 그리고 5x- 이것도 양수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자, 첫 번째 거 요거 x에 대해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2초가 플러스 2 미만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풀었을 때 x가 5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정리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보자면 x는 5분의 2초가 2 미만 일단 이렇게 되겠다. 우리는 밑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진수 조건도 만족해야 돼. 이거 다 녹여낼 거야. 근데 우리는 밑과 진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어진 로그 부등식을 잘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밑에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 버리면서 과연 진수를 떼어왔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그 판단이 지금 당장은 안 돼. 따라서 그걸로 카테고리를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밑에 대해서 밑 x가 0과 1 사이일 때를 확인해보자.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진수 데려와서 4-x제곱이랑 5x-2 데려올 때 기존의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 주셔야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런 2차 부등식으로 바뀌고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것으로 x의 범위가 나오긴 나온다. 마이너스 6초가 1 미만. 근데 가정한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어차피 공통 범위는 0초가 1 미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두 번째도 갑니다. 두 번째. 만약 진작에 저 몰랐던 밑 x가 1보다 큰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진수를 떼어왔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변해도 되잖아. 4-x제곱과 5x-2 중에 저 로그 부등식 자체가 우변이 더 컸던 걸 유지. 그렇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바로 쓸게요. x는 마이너스 미만이거나 x가 1 초과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약속 지켜줘야 하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얻은 결과는 얘랑 나온 이 부등식의 해랑 연립했을 때 최종적인 범위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괄호 1번 또는 괄호 2번 이거 둘 요렇게 나온다. 그런데 그 결과랑 우리는 진수 조건까지 다 공통범위 찾아야지. 지금 부등식 풀어서 나온 결과가 되게 그냥 밑 조건 그 자체로 나와버리긴 했네. 그러면 0초가 1 미만 그리고 1초가 요게 부등식까지 다 푼 결과고요. 거기다가 5분의 2 초가 그리고 2 미만이라고 잘라냈을 때 공통된 x의 범위가 있죠. 이게 바로 최종적인 주어진 로그 부등식의 해의 범위 되겠습니다. 5분의 2 초가 1 미만이거나 또는 1초가 2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결국 밑의 범위를 카테고리 나눠서 해결하지 않으면 진수를 떼어왔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 판단을 못해. 밑 범위를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23번 가죠. 그래, 이거 아까 내가 틀린 사람, 이거 맞힌 사람 물어봤는데 거의 지우개 안 써. 거의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저거 이것도 여러분들 진수 조건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크거든. 진수 조건 좀 따지고 있어봐. 마이크도 갖고 와.
저거 23. 아 맞아. 너 아까 맞았다고 쳐다봤었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도대체 맨날 왜 내 줄게 본 몸통은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어디 갔지? 찾았어. 여기. 너네 자리에서 잘 안 보이겠다. 여기. 자, 23번.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도 진수 조건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거 진수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 x만 진수인 게 아니라 로그 8의 x도 진수고 로그 4의 로그 8x 이만큼이 다 진수야. 그래서 진수 역할을 하는 애들 싹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푸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 자, 진수 전부 데려옵니다. 일단 제일 좁은 거 x부터 x가 양수여야 하고요. 로그 8의 x도 진수니까 양수여야 하고 로그 4의 로그 8의 x도 진수니까 얘도 양수여야 돼. 다 만족해야 돼. 맨 윗줄은 x가 0보다 큰 거니까 뭐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얘들아 두 번째 줄 로그 8의 x가 0보다 크다는 건 0 대신 로그 8의 1이라고 바꾸면 되니까 x가 1보다 크다로 바꿀 수 있어. 자, 둘째 줄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 셋째 줄 보자. 로그 4의 x 근데 그 내부 진수에 로그 8의 x가 들어있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0은 로그 4의 1과 같으니까 그치? 이만큼이 0보다 커야 된다는데 0을 로그 4일로 바꾼 거야. 그렇게 로그 4일로 바꿔놓고 이제 진수 다시 떼와. 로그 8의 x랑 1 비교해. 밑이 4였으니까 부동방향 유지. 근데 1이라고 보지 않고 로그 8에 8 이렇게 본다면 x가 8보다 크다라는 진수를 토대로 얻어낼 수 있는 x의 범위가 여기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진수를 다 연립해서 공통 범위를 찾았을 때 x가 8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거 밑에 깔고 가야 돼. 자, 이제 그 상태로 부등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로그 2를 밑으로 하면서 이 내부가 있는데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1 대신에 로그 2의 2라고 본다면 이제 진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자, 그거 꺼내오자. 로그 4를 밑으로 하고 로그 8의 x가 담긴 이만큼이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2는 4를 밑으로 했을 때 진수 16이니까 이제 밑 맞춰놨어. 그러면 진수끼리 떼어와서 비교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밑이 4였으니까 우리는 로그 8x가 16보다 작거나 같도록 부동 방향 유지해 주시면 되겠죠. 자, 16은요. 밑을 8로 만들었을 때 8의 16제곱이에요. 너무 커서 나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또다시 밑 8로 1보다 큰 밑이니까 진수 데려올 때 8의 16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결국 우리는 맨 처음 풀었던 진수 조건과 지금 두 번째 이 로그 부등식을 잘 풀어서 해결했을 때 결과적으로 x의 범위는 8초가 그리고 8의 16제곱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자연수 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하지. 자, 스몰 m 가자.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9, 자연수 중에 최대값은 그냥 8의 16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 주어진 시계값 계산해야 된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는데 로그 2에 이 자리에 라지 m 들어갈 거야. 그리고 빼기 로그 3의 스몰 m. 스몰 m 바로 9 집어넣자. 자, 라지 m은 8의 16제곱이라고 봐도 되지만 2의 세제곱의 16제곱이니까 2의 48제곱 여기다가 잘 대입해 주시면
결국 48 마이너스 2 되겠다. 정답 46. 됐어? 그래서 요 진수 조건 누가 진수인지 잘 봐야 돼. x도 진수 역할이지만 로그 8의 x도 진수 역할이고 로그 4의 로그 8x 이만큼도 진수 역할이니까 얘네가 싹 다 양수라는 걸 찾고 가야 된다.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에서는 진수 조건이 너무 중요해. 자, 그 다음 24번 보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해야 돼.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일단 집합 보시면 X라는 원소를 모아둔 거예요. A 집합은 금방 나오지. A는 X바 2 이상 4 이하의 실수. 자, A 집합은 그냥 2차 부등식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B 집합은 약간 정리하고 가죠. 자, 밑에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얘들아, 저거 2 마이너스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합차고 쓸 거야. 하나, 2 플러스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둘.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치? 이거 괜찮아? 그래서 그냥 약간 더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 곱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것도 순서 바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 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때 여기 로그 2의 x 반복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치환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치환 안 하고 눈치껏 센스 있게 여태 배웠던 거를 좀 이용을 해보자. 얘들아, 이거 최고차항계수 그럼 음수인 거야.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해봐. 최고차항계수 음수지. 근데 최고차항계수 음수이면 이게 괜시리 2차 부등식 풀다가 틀 가능성이 좀 생겨요. 틀릴 가능성이 생겨. 그래서 쌤은 최고차항계수 다 양수로 맞춰줄 거야. 뒤에를 쓸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묶어주고 얘도 고스란히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이거 음해고 처리해준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뒤집힌 거고. 따라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로그 2의 x 치환할 사람 치환하라고. 이거 t라고 지금. 자, 어쨌든 이 로그 2의 x의 범위가 k-2 이상 그리고 k 플러스 2 이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그 2의 x가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알맹이 들어있는 x는 어떻게 됐는데 2의 거듭제곱으로 2의 k-2제곱 이상 그리고 2의 k 플러스 2제곱 이하 이렇게 되지. 문제에서 k가 정수라고 했네요. 이거랑 저 A집합이랑 연립했을 때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K가 뭐 애매하게 유리수 이런 거 아니라 정수니까 뭐 오히려 괜찮을 법하네요. 자,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나열을 좀 해볼까요? A집합 표현해보자. A집합 2 이상 4 이하. 근데 4는 2의 제곱.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여기 2의 1제곱. 그러니까 이게 2죠? 그러면 어딘가에 그래 2의 0제곱이 있을 거고 즉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분의 1 등등등 있겠지. 그치? 2의 마이너스 3제곱 즉 8분의 1 등등등. 근데 내가 간격을 약간 비슷하게 그렸는데 사실은 간격이 비슷하진 않지. 계속 절반에 간격이 좁아지기는 하는데 일단 그냥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짚어놨습니다. 그리고 큰 범위에도 2의 세제곱 있고 2의 4제곱 있고 2의 5제곱 있고 2의 6제곱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때 얘들아 거듭제곱을 관찰을 해봐. 거듭제곱. 이거 거듭제곱 4가 얼마야? 얘네 간격이 4야. 거듭제곱의 간격이 4가 되는 그런 x의 범위를 여기다가 붙였을 때 A랑 교집합이 있어야 돼. 교집합이 없으면 안 돼. 됐어? 간격이 4. 그래서 첫 번째 자 A에도 양변 요거 색칠이거든요.
그리고 집합 B도 이거 등호 들어가서 색칠이야. 그러면 이 범위가 제일 좀 왼쪽으로 가 있을 때 한 점이라도 교집합이 있으려면 간격 4 이렇게 생겨야 돼. 얘가 지금 지수의 간격이 4잖아. 마이너스 3부터 1제곱까지. 지수의 간격이 4인 거 보여? 돼? 지수의 간격을 보는 거야. 끄트머리라도 붙어 있어야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즉, 그럼 노란의 기준으로 얘 누군데? 2의 k 플러스 2제곱이 딱 2의 1제곱과 같아지는 순간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k 플러스 2가 1이면 되고 정수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런데 이 노란 애가 요쪽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가까워져서 교집합 더 생겨도 돼. 그러다가 뭔가 이 마지막 한 점을 공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것도 지수 보고 판단한 거야. 간격이 4인 지수 2부터 6까지. 여기 이해돼? 2부터 6까지? 그래서 마지막 이 그림에서는 2의 제곱이 2의 k-2제곱, 즉 왼쪽 하단의 경계 끝을 의미하면 되잖아. 됐어? 그럼 이때는 언제야? k-2가 2가 될 때니까 k가 4인 경우네요. 가능한 정수 k의 값에 합을 근데 얘들아 얘네만 그런 거 아니다. 이거만 딱 두 개가 아니라 요 사이에 있을 때에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즉 요 사이에 있을 때에도 괜찮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으로 표현을 해줄 때에는 k가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4 이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네요. 그럼 모든 가능한 정수 k는 마이너스 1, 0, 1, 2, 3, 4. 근데 얘네 다 더하면 9. 정답 9 되겠네. 자, 이렇게 스텝 1에서 개념 마무리 한 페이지 7문제 있기는 한데 얘들아 여기 진짜 걸을 문제 없거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25번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봤어? 약간 25번 약간 밑에가 안 지저분한데 지저분해야 되는데 틀리는 건 괜찮아. 지저분하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은 스텝 2로 가자. 1번부터. 아니지. 1번 맞췄지. 2번부터. 자, 2번. 함수의 그래프를 직선 y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저렇게 생긴 지수함수 그래프랑 또 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합니다. 상수 a가 얼마인지 찾아보래요. 자, 얘들아 요게 지금 단계를 좀 잘 밟아야 할 것 같아. 기존에 있던 함수 잠깐 볼게요. 로그 3의 9분의 x. 저거 쓸 때 이렇게 써도 되지. 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로그 함수야. 그런데 주어진 로그 함수를 뭐 x축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x축, y축 아니라 하나의 직선 y는 a에 대해 대칭시킨 그래프가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저를 뭐 어떻게 대칭을 한다는 거야? 아쉽지? 이거는 뭐 암기로 되고 성질을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까다롭지. 그래프로 가야 돼. 그래프로. 여러분들 요 그래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얘 x에 대한 점근선 0이면서 약간 로그함수 이렇게 생기네요. 증가하는 로그함수. 물론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서 x축, y축 그려도 나쁠 건 없지만 결국 기존의 모양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민 거라서 뭐 요렇게 어쨌든 저렇게. 근데 쌤이 왜 처음에 그릴 때 x축, y축 안 그렸냐면 우리 y는 a라는 직선 그어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괜시리 이렇게 생기면 A를 어디다 그어야 될지 살짝 머리가 막힌다?
그치? A를 여기다 그려야 될지 여기다 그려야 될지 그러면 이게 뭔가 더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쌤 그냥 이런 데다가 y는 a 그어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y는 a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애를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우리 이것이 필요한 거야. 얘가 필요해. 다음과 같은 수식이 좀 필요한 거야. 자, 얘들아 노란색 도형의 방정식 찾는 거 들어가자. 노란 애도 곡선이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으로 갈 거야. 자, 이거 공수 2의 1단원에서 우리 했었어. 도형의 방정식.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 작성하기 했었어. 자, 우리의 최종 이 노란색 수식이 필요하니까 노란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변화 후를 말하는 거야. 노란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면 얘는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y는 a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래프 요 위에서의 한 점을 p, q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p, q를 딱 정확히 y는 a로 대칭 이동한 거라서 이렇게 특히 중점이 이 y는 a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저 그림을 보면서 단서들 더 찾아낼 거야. 자, 첫 번째 우선 p, q는 기존 그래프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q는 로그 3의 p 빼기 2라는 등식을 만족합니다. p, q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x좌표 똑같지 않니? 어차피 p랑 x 똑같아. 그치? y는 a 한데 선대칭이니까 이거 수직이란 말이야. 그치? 수직이라 이게 y축과 평행해져서 p랑 x는 같은 좌표 나와. 그리고 세 번째, 좀 전에 쌤이 선대칭 얘기하면서 이거 중점일 거라고 했어. 근데 x좌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y좌표 가지고 들여다보자. q 플러스 y를 2로 나눈 중점이 a가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가르쳤었냐면 그래서 이 p, q가 만족하는 관계식을 x, y가 뺏어갈 거야. 지금부터 기생해서 들어갈 거야. 기생해서 들어가면 얘가 이제 짜자잔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뀌어. 그렇게 바꾼다. 자, 그래서 p 자리에다가는 바로 x로 바꿀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조금 다듬자. 우리 q 자리에 2a-y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이제 기생해서 들어간다. q 대신에 2a-y는 p 자리는 로그 3의 x 빼기 2 라고 할 수 있고, 얘가 노란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x, y가 만족하는 방정식인 거야. 얘가 노란 그래프의 로그 함수식인 거야. PQ를 뺏는 거야. XY가 PQ의 관계식을 뺏어버려. XY로 이제 바뀌었어. 요게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푸는 단계였어요. 오랜만일 수는 있어. 오랜만일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한 적 사실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지 잠깐 되짚어보고 이제 풀면 되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끝났고 어떤 문제였는지 되짚어보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라는 다음과 같은 원이 있었어. 그리고 3? 아니 9라고 하자. 반지름이 3인 걸로. 여기 그럼 반지름 4. 근데 이 밖에 7,0이 있어. 원 위에 점 A와 요 7,0을 P라고 했을 때 AP의 중점
m이라고 할 때 이 m이라는 점이 만드는 도형, 점이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정식 세우기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A가 여기 있으면 AP의 중점은 요거고 A가 여기 있으면 AP의 중점은 요거고 A가 여기 있으면 AP의 중점은 요거고 그래서 A가 돌 때 M도 돌아. 그 M들이 만들어낸 얘 누군지 우리 했었다고. 오랜만이지. 그런데 이거 뭐 한지 이제 한 5, 6개월 된 거예요. 이해돼? 이때도 어떻게 썼냐면 이 기존에 있던 애는 약간 A, B라고 뒀었어. 근데 지금은 스몰 a를 쓰면 안 돼가지고 내가 P, Q로 갔던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P, Q라고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x, y라고 한 다음 그럼 PQ가 만족하는 등식이 있거든요. 요거 PQ의 등식을 나중에 x, y가 뺏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관계식은 얘랑 중점이 이거다.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이 보라색 m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얻었단 말이야. 쟤도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솔직히 이거 공식으로 외우는 애들 있어.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들 있어. 거기 뭐야 그 왜 맞불 막 책 보다 보면은 위에 여러분들 막 가이드 써 있는 거 있지. 그냥 그것만 보고 밑에 이렇게 맞춰 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억이 오래 지속되진 않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살짝 까먹었더라도 다시 들으니까 뭐였는지 기억나지? 안 나? 안 나? 뭐야 기억나? 안 나? 이것처럼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 이런 거에 대해 대칭 이동을 성질로 배웠냐고. 이건 굳어진 성질로 풀 수 없어. 그래서 대칭 이렇게. 어쨌든 이해됐어? 그래서 뺏어서 얘가 노란색 식의 저 로그 함수 방정식인 거야. 로그 함수 식인 거야. 예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정리할까 말까 하자. 자 정리를 하자면 y는 적당히 2항 쫙 해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3의 x를 제가 저쪽으로 2항 가고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 근데 얘는 아직 중간 과정이야. 거기까지 했고 근데 이 그래프가 얘가 누구랑 y는 3의 x제곱분의 1 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래요. 뭐야? 이거 역함수 검체라고. 얘 역함수 검체라고. 가보자 얘들아. 이거 3의 x제곱분의 1로 보지 말고 3분의 1의 x제곱으로 보자. 얘나 같지 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역함수는 로그 함수죠. y는 로그 3분의 1의 x 이거랑 쟤랑 같으면 돼. 됐어? 이거랑 쟤랑 같으면 돼. 근데 뭐야 3분의 1 앞으로 빼든 아니면 이걸 집어넣자. 요걸 집어넣자. y는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2a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게 얘랑 일치. 그럼 뒷부분 아무것도 없어야 되네. 제 0이네. a는 마이너스 1. 됐어? a의 값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요. 도형의 방정식 새로 세우는 게 오랜만이고 낯설 수 있는데 결국 기존에 만족하는 관계식을 새로운 xy가 뺏어버리기. 그래서 이거 y는 대칭시켜서 얘랑 쟤랑 같다고 보는 거지. 뒤에 꼬리가 없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2가 0이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2번 이거 맞힌 사람 물어봤을 때 그래요 뭐 없었어요. 근데 어려운 거 맞아. 지금 이 정도를 만약에 이해를 했어? 잘했어. 이해한 것만으로도 어디야? 1학기 때 공부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은 이해조차를 못해요 이거를. 3번 간다. 3번 이제 이거거든. 아니 근데 있잖아 이거 진짜로 잠깐 얘들아 이거 교재 문제 되게 괜찮은 거 많고 정말로 수학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사고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괜찮은 거 많은데 단점이 뭐야? 좁아. 이걸 여기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여기 못 풀어. 알았지? 연습장에 넓게 풀어. 지금 좀만 풀어봐. 자, 나 말 안 하고 7, 8 다 풀고 있을 거니까 진짜로
왜냐면 쌤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흐름을 너무 기회 뺏고 싶지 않아. 좀만 더 생각해. 나 칠판에다가 그래도 밑반찬 좀 만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거 해놓고 있을 테니 완벽하게 다 못 구해도 돼.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당장 한 번에 마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깊게 생각은 좀 해보는 게 필요하니까. 잠깐만, 나 배터리가 얼마인지 좀. 혹시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했으면 일단 점 A, A, B라고 부르래. 그래서 A, B가 곡선 위에 점이 돼서 대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B, A라고 하고 대입을 했어요. 이 지수함수 곡선 위에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어쨌든 A와 B 두 문자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그 두 문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든 연립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는 로그 하나는 지수인 게 싫어서 첫 번째 거를 로그를 지수로 바꿔가지고 얘도 A고 이것도 A니까 둘이 같다고 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요 다음 단계를 보자. 포인트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나 지금 어디다 밑줄 쳤어? 이걸 만족하는 점 A가 딱 한 개 존재한다. 그게 포인트야. 자 얘들아 여기서 B 이걸 만족하는 B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여기부터 좀만 더 생각해봐.
자, 그 뒷단계 지금 써놨어. 뒷단계 써놨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태 배웠던 거랑 아주 다르진 않거든 또. 다시. 어쨌든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A와 B 그 쌍이 딱 한 쌍 있어야 돼. 그래서 B가 하나 나오잖아? 그럼 얘들아 A도 하나야. 물론 상수 K를 얻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등식에서 B가 조건을 만족하는 B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 얘를 B에 대해 정리를 좀 한 거야. 4의 K제곱 분리하고 4의 B제곱은 2의 2B제곱 그리고 우변에 있던 거 이항한 다음에 지수법칙 좀 썼고요. 결국 이렇게 생긴 B에 대한 지수방정식의 해가 단 하나 있는 거잖아. B에 대한 지수방정식의 해가 단 하나야. 그래서 반복되는 거 T로 치환했는데 얘가 지수함수다 보니까 양수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그치? 양수 중요하고 그래서 T로 치환을 했을 때 이제 지수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된 거지. 근데 2차 방정식이 양수에서 실근이 하나면 돼. 됐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근이 양수에서 하나 나온다. 이런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나 저 2차 함수 그릴 거야. 근데 얘들아 이 2차 함수가 담고 있는 의미가 지금 좀 있어요. 일단 정보 2차 함수의 정보 뽑아냅니다. 첫 번째 축. 그림 잘 그리려면 축 찾아야지. 근데 축 양수야. 축이 양수야. 양수라는 것만 체크해도 되지 않을까? 나 결국에는 판별식이 0이고 쓸 건데 근데 왜 판별식이 양수인지 지금 정보를 캐내려고 해요. 자, 축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다 쓰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오는데 B가 B 이렇게 B 근데 쓰고 나면 어쨌든 양수는 맞지. 지금 좀 정리하기 귀찮거든. 양수는 맞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 2차 함수 y절편 봐봐. y절편 확실하게 사야. 이제 그런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아니 이 녀석을 지금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축은 일단 양수고 0,4 지나야 돼. 그럼 얘들아 얘가 양의 범위에서 실근이 딱 하나 있어야 돼. 양의 실근은 하나. 그럼 이러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어? 안 돼! y절편 4가 지금 버티고 있어.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아. y절편을 몰라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아. 얘들아 이 그림은 사실 괜찮거든. 양의 실근 하나 가능하잖아.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어쨌든 양의 실근 하나. 이 그림은 양의 실근 하나가 되는데 불가능해. 지금 y절편이 4라는 단서가 있어서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돼. 이거 밑으로 못 내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양의 근 하나 음의 근 하나는 안 나오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보를 토대로 y절편 4 버티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 푹 꺼져도 양수가 2개 나와서 안 돼. 됐어? 그러면 결국 뭐야? 양의 실수가 단 하나 존재하는 건 접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 하나만 존재하려면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인 거 쓰면 K가 나와. 됐어? K 나왔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B를 찾아. 돼? 자, K 하면 K가 나와. 됐지? K 나오고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나와. B 나왔어? 여기다 집어넣어. A가 나와. 그러면 A 다 구할 수 있어. 지금 일단 흐름은 이해돼? 자, 요게 사실 우리가 좀 로그 함수 단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수방정식으로 풀고 있어. 지수방정식으로 가면 뭐 어때? 자, 모의고사에 이거 교육성리출로 기존에 한번 중요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건데 1등급이라고 써있죠. 확실하게 쉬웠던 문제는 아니야. 이거 학생들이 진짜 내신 공부할 때는 엄청 이거 되게 신경 써서 잘 공부하거든? 근데 또 몇 개월 지나서 내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모의고사 계속 누적해서 수능까지 바라보는 학생들은 이거 많이 틀리지. 중간에. 이거 일단 지금 이해됐어? 나 계산 끝까지 안 해도 되니? 하는 게 좀 귀찮게 돼 계산. 지금 근데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 이제 결국 접하는 거밖에 답이 없어. 접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판별식이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걸로 K 구하고 가서 B 구하고 A 구하고 일단 6번 넘어갈 거야. 뭐 마지막 계산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말고 그냥 지금 풀어도 할 수 있기는 할 텐데 중요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넘기려고 6번으로 자 6번까지 하고 지금 쉬는 시간 한번 갈게요. 자 부등식 저 뭐야 저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가우스 사실 니네가 안 좋아하는 거지 내가 안 좋아하는 거지 내 나를 너네한테 투영하는 건지 내가 안 좋아해 가우스 나 싫어해 너 어쩌겠어 우리도 한번 공부를 위해서 도전은 해보자.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중요한 단서가 아무래도 뒤에 써있긴 해요. 있잖아 가우스 값은 항상 정수야. 쟤 맨날 정수야. 가우스 값은 결과가 항상 정수입니다. 자 부등식 풀어보자. 지금 가우스 로그 x가 반복되길래 t로 치워낼게.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t가 마이너스 3초가 1 미만 이렇게 나오죠. 결국 가우스 로그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1보다 작다는 거거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가우스는 맨날 정수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셋밖에 없어. 얘는 맨날 정수야. 그래서 첫 번째 가우스 로그 x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순간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 x 이하의 최대의 정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즉 로그 x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 지금? 로그 x보다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x는 빨리 가자. 10의 마이너스 2제곱 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또는 두 번째 합집합 두 번째 됐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우스 로그 x는 정수 마이너스 1일 수 있다 보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마이너스 1 가능하죠. 그러면 로그 x는 로그 x 이하의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범위 설정해 줄 수 있고 x는 10분의 1 이상 그리고 뭐야 이거 1 미만. 자 또 합집합 세 번째 가우스 로그 x가 0인 경우도 봐야죠. 그러면 로그 x는 0 이상 1 미만으로 나와서 x는 1 이상 그리고 10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합집합이거든요. 합집합 해버리면 다 모아 그냥 100분의 1 2 이상 쭉쭉쭉쭉쭉 붙으면서 x는 10 미만 이렇게 x의 범위 벌써 주어진 부등식의 해 끝. 돼? 이게 가우스 값은 정수니까 정수 하나씩 그냥 관찰해주면 돼요. 이해됐을까? 자, 2교시에 삼각함수 일반값과 포도법 개념 정리 와라라라라 들어가고 두 동경의 위치관계 그 정도까지 왠지 진도 나갈 것 같네. 자 쉬는 시간.